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늘 11시 국토부 폭탄 발표. 서울 집값 발칵 뒤집혔다. 국토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하여 10만 가구 분당급 신도시 공급과 3기 신도시 100만 가구 조기 분양 등 공급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지정 등 구체적인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집값을 확실히 잡을 수 있을까요?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오늘 11시 국토부 폭탄 발표. 요즘은 계속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서울 집값 발칵 뒤집혔다. 자, 국토교통부 과연 이 뜨거운 서울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여의도 30분 거리의 분당급 신도시 들썩이는 집값 잠재해 볼까? 지금 현 정부 국토부는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번에는 그래도 상당히 좀 약간 메가톤급 발표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시면 분당급 신도시, 엄청나게 큰 신도시죠. 그 다음에 대출도 이제 점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 해결 방안. 자, 먼저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전국이 들썩거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서울 중심으로만 뜨거운데, 자, 여의도 30분, 김포의 10만 가구 분당급 신도시, 자, 발표했죠, 이번에. 31일 지정 고시. 근데 얘가 진짜 빨라요, 속도가. 보세요. 31일 날 지정 고시하고 26년 지구계획 승인, 30년 분양. 이제 발표했는데 30년에 분양한다. 상당히 빠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김포 마산, 운양, 양촌, 여기에 4.6만 가구에 기존에 한강 신도시 이미 지어진 거 있잖아요. 5.6만 해가지고 이게 바로 10만 가구 정도 돼요. 정말 메머드급 신도시입니다. 자, 대출, 가계부채, 집값 상승에 따른 대출 규제 회의. 지금 가계부채 심각하고 집값이 서울 중심으로 뛰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모든 관할 부처 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저출생 해결, 대출 확대. 보면은 소득요건 1.3억에서 2억.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저출산 문제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는 대폭 대출을 확대해주는 1.3억에서 2억까지 소득 요건을. 그러면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 9억 미만 85m 제곱 이하 그리고 1.6%예요. 와, 정말 싸네요. 이자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거를 확대하겠답니다. 대신에 일반 대출 부분은 이제 강화할 가능성이 커요. 해결 방안,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집값이 급등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카드가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그게 김포였고요. 추가 공급, 그리고 또 지금까지 발표된 신도시 너무 지금 속도가 늦잖아요. 이거를 자, 엄청 빠른 속도로 추진한다. 약 100만 가구나 해당됩니다. 착공 대기 물량 해소, 즉 규제를 완화하고 공사비를 중지하면서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들 규제를 대폭 줄여가지고 속도감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자, 규제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도 중심지역, 조정지역, 특기과열지역, 지정. 자, 공급 확대, 3기 신도시 택지지구 100만 가구 신속 추진. 여기 보세요. 이게 바로 김포 한강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4만 6천 가구, 약 731만 평방미터입니다. 와, 정말 크네요. 바로 이렇게 되면 이제 분당급 신도시가 되는 거죠. 근데 오른쪽 보시면 이거 보세요. 자, 이게 수도권인데 정말로 한 40군데 되는 것 같죠? 신도시 및 택지지구. 근데 이게 모자라서 또 신도시를 추가로 옛날에 만들었는데 합쳐서 신도시하고 택지지구 합쳐서 60군데나 돼요. 야, 이 매물 정말 엄청난 폭탄인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공급 폭탄이 지금은 집값이 이제 막 오르고 있는 중이니까 그걸 못 느껴요. 근데 과거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공급 폭탄은 집값 폭락과 일치합니다. 보시면 1기 미분양, 2기 미분양,
3기 미분양이 있는데 1991년 이후에 30%가 미분양됐어요. 이때 1기 신도시 택지지구 처음으로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 집값이 폭락을 해버리죠. 이 대규모 신도시가 미분양되면요, 집값 폭락합니다. 97년 IMF 이후에 회복 불능, 물량 폭탄까지 터졌죠. 이때 91년에 왜 그러냐면 이제 금융위기까지는 아닌데 일본발 장기간 경기 침체,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준 거예요. 일기 신도시 택지지구 입주할 때쯤 기존 집이 안 팔려갖고 헐값으로 막 매도하고, 그러다 보니 분양받은 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고, 일기 신도시 택지지구는 약 32여 곳인데 경기 인천이 약 10년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기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최근에 돌아다니는 수도권 신도시는 다 2기 신도시라고 보면 돼요. 2기 신도시 택지지구 70%가 미분양됐어요. 심지어는 위례 미사까지도 미분양됐어요. 집값 폭락에 영향을 줬죠. 2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입주할 때 기존 집이 안 팔려갖고 헐값으로, 그때가 2009, 10, 11, 12, 13까지 2기 신도시 택지지구 헐값 매도를 했는데, 이게 1기 때는 30곳이었지만 이때는 50곳이에요. 와, 경기 인천이요 10년 동안 폭락한 원인이 됐어요. 여러분들 신도시가 서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거의 다 경기도 인천 아니에요. 어떻게 10년을 폭락했습니까? 자,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2009년에 올랐다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안 올랐어요. 뭐 때문에 안 오른 줄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물량 폭탄. 자, 3기 한번 볼까요? 3기 신도시 택지지구 10년간 계속 앞으로 분양할 건데 이거 속도 낸다고 했어요. 자, 1에서 5년 대세 하락장, 2기와 똑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사전 청약만 했지 뭐 본 청약한 것도 별로 없고, 자, 그 다음에 입주하려면 좀 남았잖아요. 이게 이제 입주에 가까워지면 확 달라진다는 거죠.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얘들이 입주를 할 때쯤 되면 2기 물량, 3기 물량 폭탄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커요. 1기 때, 2기 때도 미분양 나고 급락했잖아요. 3기 신도시가 무려 60곳입니다. 더 많아지네요. 경기 인천 지방 폭락. 자, 이제 부동산 전망 한번 별별 칠게요. 자, 올라간다 떨어진다. 지금 언론, 기관, 전문가들 다 말들이 많습니다. 자, 믿지 마세요. 제발 좀 믿지 마세요. 자, 왜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굳이 꼭 말하자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어떠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나라만 보면은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여러분들 주식하고 부동산은 똑같이 움직여요. 다른 나라가 집값이 뛰는데 우리나라가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다른 나라가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집값이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같이 연동한다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전망을 해서 양극화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 잡아서는 안 될 곳이 있고 지금 하루라도 빨리 잡아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양극화 때문에. 이렇게 전망을 해야지. 지금 폭등론자, 폭락론자 보면은 지금 절대 집 잡으면 안 된다. 뭐 다 하나같이 그냥 못 잡게 하고. 지금 무조건 잡아야 한다. 뭐 여기나 저기나 다 잡으라고 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는 잡아야 여기는 잡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 별로 안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양극화가. 지금 제가 1년 내내 양극화를 떠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왜 양극화라는 표현을 썼냐면 해외 집값 자체가 뭐 런던이든 뉴욕이든 뭐 각 도시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도시에서 비싼 아파트와 싼 아파트 또는 그 주변 아파트 시세를 봤더니 우리나라는 차이가 안 나요. 집값이. 뭐 강남하고 왜 경기도하고 차이가 안 나요? 그럴지 몰라도 다른 나라는요 거의 20배까지 차이 나갔는데 뭐 경기도하고 지금 한강변이 20배가 차이 납니까? 안 나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집값이 전체적으로 비싸요. 그걸 감안을 했더니 근데 또 강남하고 제일 잘 사는 곳하고 해외하고 집값 비교했더니 이런 말 하면 또 뭐라고 하실 분들 계시는데 국민소득 감안하더라도 대부분 해외 집값이 이 우리나라 서울 비싼 곳보다 훨씬 비싸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강남이나 한강변은 계속 뛸 여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 비교를 항상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견줘서 해야 돼요. 그렇다고 서울 집값이 제가 싸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더 벌어질 것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양극화가 2, 3년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집값 하락,
집값 보합, 집값 상승. 자, 집값 하락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경제 침체, 위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중국도 지금 안 좋고 미국은 버블로 뭔가 꺼질 것 같고 이런 분위기에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기 힘들다. 일시적으로 상승하다가 장기 하락할 것이다. 아직도 데스켓 바운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2009년에 2008년에 금융위기 터졌다가 2009년에 회복하고 9년부터 13년까지 추락을 했잖아요. 자, 이렇게 W 모자 모양으로 WDB 또 재현된다 이 말이에요. 집값 거품, 가계, 부채, 또 매수 능력도 부족, 너무 비싸니까 이걸 들고 있어요. 근데 보합을 주장하는 분들은 상승과 하락을 절충한 겁니다. 자, 상승 하락 요인이 혼재한다. 2024년 양극화로 선택한다. 즉 가는 곳은 갈 것이다. 떨어지는 곳은 계속 떨어지거나 하니까 선택을 잘해라. 전국 집값 보합 지속. 지금 전국은 보합 맞아요. 폭등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수도권만 올라가고 있고 지방은 하락이기 때문에 대출 강화, 공급 확대, 금리 인하. 오, 정말 분양가 상승, 대출 강화, 공급 확대는 집값 떨어지는 요인이고 금리 인하와 분양가 상승은 집값이 올라가는 요인인데 이게 혼재해 있다 이거죠. 근데 집값 상승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위험자산 급등. 자, 여러분들 해외 집값 지금 특히 미국 미친 듯이 뛰고 있어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주식도 지금 신고가 다 찍고 가고 있죠. 암호. 자, 가상화폐 다시 또 전고점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상승 시작. 이제 시작이다. 3년간은 급등할 것이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자기 생각에 구미에 맞는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절대로. 객관적으로 들어야죠. 이거 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 2019년에서 21년 폭등장이 또 재현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지금 재현되고 있어요. 자, 금리 인하, 화폐 하락. 금리도 떨어지는 거. 이거 사실상 확실히 한 것 같은데요. 9월달 미국 금리 인하. 그러면 우리나라는 거의 90% 10월달 금리 인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의 금리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큰 흐름상 내년까지 지속적 금리 인하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을 가져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서. 공급 부족. 3년 후는 공급이 많아질지 몰라도 당장 3년 이내가 문제예요.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요. 분양가 뛰면 집값 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다 그럴싸한데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자, 지금 서울이나 서울의 괜찮은 곳들은 집값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잡으세요. 자, 그 다음에 경기도나 인천은 상승 지역과 하락 지역으로 나뉩니다. 전반적으로 집값 보합이니까 경기도는 판단을 해야 돼요. 중심 지역 중심으로 잡아야 하고 외곽은 좀 지켜보고. 자, 지방도 지방 나름이긴 한데 지방은 집값 조금 관망하고 또는 많이 떨어진 곳은 잡아도 괜찮아요. 정리를 해보면 제가 분명히 상급지는 잡아라. 자, 중급지는 잡아야 할 곳과 잡지 말아야 할 곳이 구분된다. 하급지는 좀 관망하자. 잡지 말라 뜻이 아니에요. 지켜보라 이 말이에요. 이거 지켜봐야 돼요. 1년 괜히 기다렸다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집값 투기 예상. 정부가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만약에 여기서 집값이 안 잡히면 윤 대통령 투기 수요 잡아라. 시장 불안 잠재울 확실한 신호를 줘야. 그래서 집값 투기 예상 대책으로 조정지역을 지정한다든가 투기지역을 지정한다든가 중과세, 조정지역 실거주 안 하면 비과세 없는 거죠. 지금은 갭 투자만 해도 비과세잖아요. 조정지역 지정. 현재는 강남 3구하고 용산밖에 없는데 이제 서울 전체 다 25개 구 또는 강남하고 한강변 일대에 한 반절 정도 구가 조정지역이 될 수도 있어요. 과천 분당은 무조건 지정될 겁니다. 그러면 시기 집값 상승 이어지면 아마 가을이나 그때쯤 조정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아직은 구체적 안은 나오지 않았어요. 투기지역도 비슷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역은 대출과 관련됐어요. 전매 제한과도 관련이 있어요. 투기과열 지역을 지정하는데 아까 위하고 비슷해요. 서울 전역, 과천 분당. 그 다음에 시기, 집값 상승이 계속 이어지면 가을에 역시 검토. 자, 중과세 이거 지금 폐지한다라고 계속 노래를 불렀는데 폐지 안 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세 부활할 수도 있어요. 왜? 집 하나 있는 사람이 자꾸 집을 잡으면 다주택자가 되죠. 그래서 다주택자 투기를 억제하려고 취득세 중과 부활. 취득세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국회 통과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다주택 투기 억제 차원에서.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요, 곧바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집값 뛰면 규제 완화 무산. 지금 윤석열 정부만큼 규제를 많이 푼 정부가 없습니다. 물론 집값이 하락기에 윤 대통령이 당선돼서 그랬죠. 자, 재건축 완화를 유보할 수도 있어요. 안전진단, 재초안. 물론 유보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자,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요. 두 번째, 세금 폐지, 유보. 증여세, 종부세, 양도세, 지금 상속세부터 파격적으로 이제 폐지할 생각인데 이게 좀 유보돼 버릴 수도 있어요. 집값 자극하면. 공시가 현실화, 이것 때문에 종부세 엄청 감면됐잖아요. 집값 상승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다시 또 이거 유보시킬 수 있고, 주택 제외, 아파트 아닌 것들, 미분양, 자,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어지는 거 주택수에 제외한다 이런 말도 있고, 자, 지방의 미분양은 주택수 제외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유보할 수가 있고요. 가계 대출을 강화할 수 있어요. 대출을 아예 차단시키거나 몇 억 이상은 아예 안 준다든가, 금리 상향 또는 총량 규제, 자, 청약 조건을 대폭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막 무순위 해갖고 막 불 붙어갖고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 자, 지금 이 규제 완화 무산 충분히 이거 할 수도 있어요, 정부가. 자, 이제 국토부 장기적 추진 방향, 지금 갭 투자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요, 집값을 좀 안정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하락, 추세적 상승 어려우니까 갭 투자하지 말라. 직접 한 말들이죠, 국토부에서. 전국 집값 하락, 경제 불투명, 공급은 지속되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리가 없다. 일부 지역 올라도 대부분은 정치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지금 현 상황은 서울만 놓고 볼 때는 완전 반대로 가네요. 규제 폐지, 종부세, 금투세, 부유세처럼 활용을 한다. 재초안, 재건축 막는 압법으로 꼭 폐지한다.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 청구, 전월세 상한제도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거 규제 폐지가 무산될 수도 있어요. 전세 금지, 이제 전세 대출 금지, 월세, 반전세, 임대전환, 자, 이거 진행해 버릴 수도 있어요. 더 속도 있게. 왜? 집값이 너무 뛰면. 에스크로, 제3자가 부동산 거래 일체 관리, 갭 투자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 민간임대 활성화, 전세보다 저렴하게 민간임대를 활성화한다. 다만 지금 장기 민간임대라든가 이렇게 그 전세를 없애기 위해서는, 갭 투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준비가 돼야 하는데, 이거 장기 민간임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돼요. 아직도 멀었어요, 이거 활성화 시키려면. 하지만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자, 부동산 양극화 한번 자료를 보자고요. 여기 서울 0.30, 정말 많이 올라왔네요. 0.02부터 출발했는데 한번 올라가면 쭉 올라가. 이게 주간 시세인데 다음 주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자, 이제 인천 0.14, 경기 0.08, 경기 인천도 확대되고 있네요. 결국 빨간색이 수도권은. 근데 아직도 지방은 파란색 네모칸이죠. 자, 이번에 매매 거래량 추이 7,000건 육박했어요. 언제? 이번 6월 달에요. 와, 서울에 7,000건. 500건이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7,000건. 그런데 지방의 미분양 보세요. 미분양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미분양은 늘어나고 있고 거래량은 또 늘어나고 있고, 결국 자, 양극화로 간다는 거죠. 서울은 뛰고 있고 지방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미분양이 는다는 얘기가. 자, 미국 자산 거품 확대. 지금 미국은 자산 거품이 문제고 중국은 자산 붕괴가 문제예요. 볼까요? 닷컴 버블 붕괴 생각난다. 광란의 매도세. 지금 주식 버블 붕괴, 미국 주식 거품 지금 다시 또 무너지는 듯 하더니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반도체, AI 계속 불안하기는 해요. 자, 나스닥이 3% 이상 벌써 올해 들어와서 2번이나 추락을 했어요. 나스닥 지수가 3% 이상 4번 정도 반복되면 이거 경제위기 터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그러잖아요. 집값 버블 붕괴, 집값 거품이 아주 심해요. 지금 미국은 주식도 거품이 심하고,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 조심하자고 했죠. 집값 거품도 아주 심합니다. 거래 없이 지금 최고가 경신, 매물도 부족하죠. 4월 케이스 실러 6.3% 미친 듯이 뛰었네요. 4월 한 달 동안 6.3%. 지금 우리는 0.40 이러는데. 자, 달러 붕괴. 자, 달러가 지금 너무나 지금 거품이 심해요.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다시 또 달러가 조금씩 내려가고는 있는데, 아무튼 실적 없는 미국 중심. 미국은
제조업은 영 꽝인데, 자, 실적 없이 그냥 미국 브랜드로 뛰는 거예요. 미국 부채. 자, 미국이 달러 아무리 기축국가지만 부채가 미친 듯이 많아요. 달러 과잉 생산해가고 달러를 갖다가 정말 많이 찍어냈어요. 부채가 팽창되는데 아직도 부채 팽창시키고 있어요. 그러니 달러가 불신돼 가지고 암호화폐 쓰겠다. 금 대체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달러 대신에 암호화폐 쓰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처럼 막 달러 횡포를 부리거나 달러를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달러 시대는 끝날 수도 있어요. 중국 3대 위기, 경제 위기로 번진하죠. 중국은요, 지금 40년 만에 경제 위기, 시진핑의 리더십, 근본적 위기, 인구 감소, 정치 위기, 미국 이탈, 자, 부동산 위기, 개발이사부도 부동산 침체, 경제 위기, 성장률 감소, 소비 급감, 경기 침체, 3대 위기, 수출, 부동산, 미래 산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돌파 위기, 자, 자업자득이죠. 사실상 전쟁으로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러우 28 전쟁에 중대 전쟁, 중국과 대만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요. 중국 위기, 이렇게 되면 중국은 내부 분열, 범미국 연대,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이 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이 붕괴될 우려도 있어요. 자, 집값이 이렇게 시원스럽게 내려갈까요? 아니면 자, 이렇게 급등을 할까요?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 전망은 이제 무의미합니다.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상급지와 하급지의 양극화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므로 상급지는 폭락을 기다리기보다는 좀 매수를 판단하는 게 좋고, 하급지는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